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트럼프의 입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장 전 또 보셔야 될 어떠한 중요한 이슈가 있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해서 유연하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장 전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트럼프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죠. 시장은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있지만 미국 증시 특히나 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겠다 보다는 지금이 낫습니다. 매도 클라이막스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는 맞습니다만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있죠. 그런 분위기가 거래대금의 급격한 감소,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도 그 외의 증시들도 대부분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떤 걸 사야 할지 그리고 이 어떤 걸 팔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는 걸 거래대금 감소로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나오는데 근데 변동성이 적은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좀 더 심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의 그 폭이 굉장히 커졌다라기보다는 그 폭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적다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도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고 적은 금액으로도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이 전제 조건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이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이 미국 3대 증시가 모두 다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유예하겠다라는 점, 좀 면제하고 유예하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여졌으나 이 부분이 면제가 아니죠. 계속되는 면제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품목들도 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라면 이 부분이 다시 관세가 부과가 될 수 있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못한 상황들, 그 외의 나라들도 유예를 하는 것이 아직 확정적으로 이만큼 줄어들게 받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갈피를 못 잡고 있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빅테크 기업들, 종목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 이 세 종목도 물론 이제 상승으로 끝난 종목도 있고요, 하락으로 끝난 종목도 있는데 어찌됐든 상승으로 끝나더라도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고요. 상승했다가도 하락으로 전환돼서 끝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변동성은 컸고 상승폭을 많이 좀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좀 끝났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시장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눈치는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미국 증시에서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로 좀 넘어와 보면 국내 증시도 좀 답답합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2,600선 위에서 2,500선까지 떨어질 때도 거래대금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3월 한 20일경부터요. 3월 말 정도까지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그때 잠깐 거래대금이 좀 늘어났다가 어제 같은 경우 다시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조 6,877억입니다. 거의 이 코스피 거래대금이. 코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코스닥도 6조 6천억입니다. 코스닥이 사실 코스피보다는 거래대금, 전체 거래대금 수로는 비슷합니다만 시장 규모 대비해서 코스닥이 그래도 좀 선방을 한 모습들이 있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가 6조 6천억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눈치 많이 보는
무언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좀 방향이 나올 때까지 좀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한 거거든요. 거래대금이 적을 때는 좀 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들도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매도가 나오면 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고 같은 금액의 매수가 나와도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과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이 상승했느냐라는 점을 좀 보면 전기전자 섹터가 가장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전자 섹터들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요. SK하이닉스만 소폭 좀 약세를 보여줬고요. 반도체라든지 전기전자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운송장비에 있는 이 자동차와 그리고 조선주들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계속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자동차도 좀 나타나고 있죠. 매도 클라이막스가 좀 진정됐다라는 이 모습들이 자동차에서도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전일 시장을 살펴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바이오, 이 헬스케어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헬스케어주들도 관세에 대한 언급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워낙 좀 이 시장 분위기 좋지 않고 좀 하락을 했었던 이런 종목들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다 같이 좀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보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시장 모두 거래대금이 극단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이고요. 그리고 매도 클라이막스는 좀 진정이 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을 살펴는 봐야 되는데 종잡을 수가 없죠. 트럼프의 유연한 그런 모습들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을 좀 탐색하는 그런 시간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앞으로도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확정이 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역으로 이용할지 아니면 살짝 피해갈지를 선택해보자고 염두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심주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일부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강하게 튀어오른 두 가지 종목을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 쪽에서 현대건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조선에서 HD, 현대중공업 정말 갭상승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우선 두 종목 다 실적이 더 좋아지죠. 25년도에 더 좋아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이 좀 없고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특히 연기금이 굉장히 좀 강하게 사고 있거든요. 연기금과 투신 둘 다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그런 투자자들의 이 기관들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셔도 지금 자리에서도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어제도 연기금이 이 순매수를 굉장히 좀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전 고점 정도까지는 현대건설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조선주들이 분위기가 어제도 좋았죠. 어제도 좋았고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처럼 기관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고점 부근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매물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매물 소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두 종목 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런 관심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보자는 관점, 그리고 두 종목의 공통점은 섹터는 다르지만 개선되고 있는 실적에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드립니다. 자, 그럼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전체적인 시황, 이 퀀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매크로 리스크는 좀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좀 변곡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 시장의 변동성, 오늘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금리, 지수, 주가 종목들 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인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이 하루에 등락폭이 10%가 넘는 그런 날도 있었죠. 굉장한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에서 시작된 이 높은 불확실성이 이 변동성을 만들었는데, 근데 변동성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사실 이 한 일주일, 2주일 전 대비해서는 훨씬 줄어들었죠. 이 정점은 좀 통과했다는 점. 그러니까 굉장히 확 돌아서서 엄청 좋아졌습니다. 확실하게 상승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변동성이 있던 이 변동성을 만들어낸 이 불확실성이 좀 정점을 통과 중인 이런 모습들로 보여주는데, 이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협력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 강도가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정도의 관세를 한번 봤죠. 거의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이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땐 그 지옥을 보고 지옥이 조금 더 멀어졌죠.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로 다시 수정된 정책들, 관세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책상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 이런 부작용이 환율, 금리, 지수 이런 변동성이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거의 정점을 좀 통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어제 코스피 기준으로 2천억입니다. 가장 많았을 때를 보면 4월 7일 2,400 아래로 깨고 내려왔을 때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가 2조 원이 넘었고요. 그 전날도 1조 8천억입니다. 그 전날이 1조 3천억이거든요. 이 3일 동안 합쳐서 5조 원이 넘게 순매도를 했었는데 이런 이 매도 클라이막스는 좀 지나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변동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게 외국인의 수급에서도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매도한 이후에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소극적인 모습들,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라든지 이 관세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을 좀 거치는 이런 관망세적인 모습들이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간 이후에 외국인은 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달러 관망세 거친 이후에는 원달러의 하락, 그러니까 원화의 점진적인 강세와 함께 외국인의 점진적인 순매수 전환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관세 정책에 대한 구체화가 좀 필요한데 시간이 굉장히 단기간 안에 모든 게 결정이 되진 않겠지만 이 관세 정책 끝을 좀 봤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좀 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럴 때에는 또 외국인이 그럼 어떤 종목을 또 사느냐,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이익입니다. 얼만큼 많이 버느냐, 이 컨센서스에 대한 가시성이 좀 확보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그런 종목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 실적 모멘텀이 중심이 되는 종목장이 이 매도 클라이막스 완화되면서 원화의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종목장이 좀 펼쳐질 가능성. 근데 이 종목장이 단순히 테마주 장세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실적이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점진적으로 좀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는 반도체가 있을 수 있고요. 환율 수혜를 기대하는 이런 운송 섹터, 그리고 정책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건설까지 이런 종목들 섹터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관심 있는 종목으로는 한화오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조선주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한화오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렇지만 1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이 흑자 전환이면서도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떨어질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시장 불안하면 매도 많이 나올까 걱정을 하는데
1분기 실적도 좋고 뭐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MRO라든지 해군 함정에 대한 MRO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여전히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 뭐 매도 클라이막스 진정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을 때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3%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외국인도 외국인이면 우선 보이는 건 기관의 매수세도 상당히 눈여겨 보입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잡을까요? 네, 하나오션 사실 전고점 부근입니다. 전고점 부근은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거든요. 매물 소화에 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특별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오션 지금 자리에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지금 8만 원 정도에서 9만 원까지 1차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중기 관점에서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네, 통신 말씀드리겠고요. 통신, 뭐 시장에 대한 이 방어주적인 성격도 있지만 통신도 마찬가지로 이익단에 좀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통신도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이제 뭐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는 조금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센서스는 하회하지만 이익은 계속적인 좀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는 유무선 통신에서는 안정적이죠. 실적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통신 그러면 요즘에 빼먹을 수 없는 게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뭐 클라우드 이런 신사업이 포함이 되는데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도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모습들이 통신주들의 이 통신 3사가 모두 다 1분기에 실적을 이익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분간은 통신업종 주가는 이 펀더멘털에 의해서 차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초 이후에 통신 3사의 수익률이 5% 정도 됩니다. 코스피 수익률을 훨씬 넘거든요. 코스피가 1.5%를 채 못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 3사의 합산 수익률이 훨씬 높은데 이 통신주들의 수익률이 좀 더 높았던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불안합니다. 미국 시장도 불안하고 한국 시장도 불안한데 불안할 때의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섹터가 유틸리티, 전기가스와 통신주죠. 이 종목들은 거의 내수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덜 받으면서 실적도 좀 안정적인 실적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어주적인 성격이 부각이 되면서 통신주들의 이 매수세가 좀 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익단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익이 성장하고 있으면 뭐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익단이 좋다, 안정적이다, 이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매력적인 모습들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KT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익단 말씀을 드렸듯이 KT 같은 경우도 25년도 큰 폭의 이익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KT는 주주환원책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다가오죠. 이 주주환원책, 현재 2,5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 중이고 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KT의 주가 하방 굉장히 좀 단단하게 막아질 수 있고요. PBR도 지금 0.7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도 매력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고점 대비해서 소폭 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46,000원이 121선 기준으로 거의 이 정도 가격을 바닥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좀 횡보를 하다가 이익단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 부근이죠. 목표 주가 5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KT와 관련해서 이익과 주주 환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 주는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엔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선주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HD 현대 중공업
조선주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마린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처럼 엔진 수주를 하고 있는데 엔진에 대한 부분들 계열사로부터 3월에만 2건 1,300억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올해 가동률 90%.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HD 현대 미포조선에 0.5조 원 정도의 엔진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계열사 물량도 들어오고 있고요. 해외 수주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진 쪽에 있어서의 수혜, HD 현대중공업도 투자 포인트가 엔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HD 현대마린 엔진도 엔진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신다라면은 앞으로도 2년, 3년까지 이 성장 스토리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횡보했습니다. 27,000원, 28,000원 정도에서 횡보를 굉장히 좀 길게 했거든요. 한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굉장히 강하게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20% 넘게 올랐다,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다 기관이랑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외국인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또 강하게 좀 매수를 했다라는 점, 지금이 상승의 초입일 수도 있다라는 점,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부담이 적은 그런 자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목표 주가는 성장 스토리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긴 호흡에서 4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적 중심의 종목장을 예상하시면서 한화오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이 큰 폭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짚어주시면서 조금은 중기 목표가 9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 쪽에서 KT인데요. 올해 큰 폭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통신주이니만큼 주주 환원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5만 1,000원. 자, 마지막으로 조선에서 이제 엔진 쪽, 기자재 쪽이 되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이 되겠는데요.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해외 수주로 인해서 이 성공에 대한, 이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는 관점에서 4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